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일하면서 있던 일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들 많은데 제 이야기가 얼마나 반응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 사연 말고도 저는 재밌는 추억담이 많으니 반응이 좋으면 다른 사람과의 이야기들로 2탄, 3탄도 계속 연재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이때는 제가 아직 28살밖에 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집에서 놀고 먹고만 할 수는 없으니 직장을 구해서 다니고 있었습니다. 사대보험도 해주고 말뿐이기는 하지만 복지도 조금 있는 데다가 버는 돈도 적지만 일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지 않는 평범하게 동네에서 영세하는 회사였습니다. 일이 힘들지는 않으니까 퇴근하고도 몸이 그렇게 피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쯤 연애를 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조금 사이가 틀어지게 되면서 잠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주말에는 항상 여자친구와 함께 있었는데 한동안 연락을 안 하게 되었어요. 주말에 집에만 있으니 괜히 안 좋은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럴 바에 차라리 돈이나 더 벌자 싶어서 주말에만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만 반짝하고 마는 거라서 사실 일자리가 구하는 게 쉬운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운이 좋게 집 근처에 있는 호프집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급치고도 굉장히 짠 편이라서 조금 실망했는데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어디인가 싶어서 감지덕지했네요. 아무튼 여기 이후로 다른 곳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여기 말고도 다른 아르바이터에서 있었던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반응 봐서 더 보내드리던가 할게요. 아무튼 제가 식당에서 서빙 경력이 있다 보니 호프집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시급이 낮은 편이었지만 이 일터가 좋았던 게 첫째로는 제가 원하는 날에 일을 할 수 있는 게 좋았고 두 번째로는 아르바이트 면접 볼 때 여사장님이 엄청 예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사장님이 예쁜 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생겼는데 세 번째 이유가 첫 출근하고 나서 만난 아르바이트생 중 한 명이 또 엄청나게 예뻤어요. 여사장님은 딱 호프집 운영하는 젊은 아줌마 느낌이 났습니다. 나이가 기껏해야 40대 초중반 정도로밖에 보이지 않았는데 아줌마 특유의 억척스러운 느낌이 아니었어요. 또 그때 당시에 마침 몸짱이 유행했고 그 여사장님 또래의 아줌마가 운동으로 아주 대박을 냈던 적이 있어서 여사장님도 그 유행에 휩쓸렸는지 전반적으로 건강해 보였고 여기저기 관리에 정말 공을 들였다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했다는 그 종업원은 딱 그 당시 제 나이 또래이거나 저보다 조금 어려 보였어요. 기껏해야 제 여자친구 나이 정도 돼 보이는데 제 여자친구랑 비교했을 때는 이 친구는 잡지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제가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도 제 옆에 서 있으면 여자인데도 꽤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사장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이 친구는 진짜로 모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팔다리가 쭉쭉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또 얼굴은 조망만해서 호프집 어두운 조명에 그녀가 생맥주 캔을 양손에 3개씩 들고 테이블을 지나갈 때면 일제히 가게 안에서 술 먹던 남자들도 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 시선을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녀의 미모는 독보적이었고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 가게 안에 그녀의 미모 때문에 단골이 된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여사장님도 미모 면에서는 남들한테 지지 않았어요. 단지 딱 하나, 그녀가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젊은 손님들이 대부분이었던 호프에는 분명히 호불호가 갈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일하는 제 또래의 그녀가 정말 연예인을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예쁘기는 했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여사장님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손님 관리한다고 손님이 계산할 때 여사장님이 씩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이 한마디를 할 때가 있는데 그 목소리에 묻어있는 연륜과 사람을 홀리게 만드는 그 눈웃음이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딱 봐도 이제 막 22셋 돼 보이는 녀석들은 술 마실 때 보통 엄청 시끄럽게 놀거든요. 젊음이 무기다 보니 아무래도 그때는 무례한 게 멋지다고 생각할 나이잖아요. 그래서 여직원이 서빙할 때는 전화번호를 달래니 어쩌니 하면서 지들끼리 킥킥대고 찝쩍거리는데 막상 계산할 때 돼서 여사장님이 눈웃음 치면서 한쪽 뺨으로 싹 웃으면 아까까지만 해도 이 호프집이 자기 거인 것 마냥 시끄럽게 떠들던 녀석들이 여사장님 눈도 못 마주치고 바닥만 보면서 또 올게요 하고 여사장님 특유의 기로 그 어린 녀석들을 눌러버리는데 그거야말로 연륜에서 나오는 미가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저 또한 그 표정에 매료된 사람 중에 하나로서 특히 누군가 계산하러 나갈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여사장님이 응대하는 그 모습을 보려고 고개를 돌리고 그쪽만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몇 주 일하다 보니 주방 이모들하고도 친해지고 일하는 사람들과 전반적으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월요일에는 나가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저녁 5시부터 12시까지 일요일도 같은 시간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일하다 말고 12시가 땡치면 가끔 술이 고픈 날에는 집으로 퇴근 안 하고 술 마시는 손님으로 변하고는 했습니다. 토요일에는 특히 제가 일을 끝내고 나서도 정신없이 바빠서 여유가 없었는데 일요일은 비교적 손님도 토요일에 비해서 엄청 일찍 끊어지는 편입니다. 대학생이던 회사원이던 월요일은 한 주의 시작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저도 토요일에 일 끝내고 한잔하고 퇴근하는 걸 선호했는데 가게가 바쁘니 눈치가 보였어요. 여사장님이 그래도 직원이라고 안주도 더 푸짐하게 주시고 해서 술 마시는 건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가게가 바쁘니 제가 토요일에 남아도 왠지 거기서 술을 마시고 있으면 죄를 짓는 느낌이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술 마시다 말고 바빠지면 가서 일도 도와주고 여사장님이 바쁘면 제가 계산도 찍어주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되도록 토요일에는 그냥 퇴근을 했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일요일에 남아서 한 잔씩 하게 되었습니다. 일요일은 10시 정도만 돼도 손님이 끊어지는 통에 여유롭게 마시기에는 그만한 날이 없었어요. 말한 대로 술만 시켜도 여사장님이 안주는 푸짐하게 주셨고요. 그런데 하루는 일요일 저녁 9시가 되었는데 손님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예요. 더 있어봤자 인건비만 나갈 테니 눈치가 보여서 사장님한테는 먼저 퇴근한다 말하고 매상도 올려줄 겸 저도 술이 땡겼기에 곧바로 테이블에 앉아 술을 시켰어요. 그런데 여사장님도 더 손님도 안 올 것 같으니 그냥 가게 문을 닫아버리고 우리끼리 술이나 마시자는 겁니다. 주방 이모님들은 가게 문 닫는다니 저희 먹을 안주만 끝내주고 곧바로 퇴근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여사장님, 오른쪽에는 같이 알바하는 그녀. 그렇게 두 명의 끝내주는 미녀들을 양옆에 끼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언제 또 이런 호강을 하겠나 싶어서 이만한 돈 버는 거 포기한 거 치고는 보상이 너무나도 좋았네요. 저는 그냥 저 혼자 조용히 마시려는 생각에 일부러 자리도 작은 테이블에 앉았는데 덕분에 몸이 서로 닿을 정도로 가깝게 앉아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안주 집으려고 팔을 뻗을 때마다 옆에 앉은 여사장님과 팔이 스치니 기분이 묘했어요. 그런데 사실 여사장님이 조금만 옆으로 앉으면 스칠 일이 없는데 몇 번이나 그랬는데도 의자를 조금도 틀지 않는 게 제 마음속에서 혹시 이 여사장님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술을 마시게 되었네요. 여사장님 말고 같이 일하는 그녀는 조금 이런 서비스 직종을 하기에는 무뚝뚝했는데 술자리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는데 저한테 먼저 말 걸어본 적도 없고 술자리에서도 여사장님하고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 아닌데도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이 참 신기했습니다. 술이 조금 들어가고 나니 여사장님이 그냥 일요일에는 가게 문을 닫아버릴까 하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일요일에 가끔씩 장사가 엄청 잘 되는 날도 있는데 그렇다고 매번 가게 문을 열기에 여사장님도 쉬는 날이 따로 없고 남들 쉴 때 좀 같이 쉬고 싶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남들 바쁠 때는 자기는 손님이 덜해서 안 바쁘고 남들 쉬는 날에는 쉬는 대로 가게가 바빠 정신없이 사는 게 이젠 지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제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마트가 그러는 거 마냥 2주나 3주 간격으로 일요일 하루는 가게 문을 닫아보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여사장님은 그 말에 솔깃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하루를 오롯이 날려버린다니 매출적으로 부담이 있으니 여사장님이 쉽게 결정은 못하셨어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몇 달 정도 더 일을 하다가 여자친구와도 잘 풀게 되면서 더 이상 주말에 일을 도와주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사장님은 정들었는데 벌써 떠나냐고 아쉬워했고 같이 일하던 그녀는 그냥 별다른 감흥은 없어 보였어요. 어쨌든 일하면서 저도 좋은 추억이 많았고 앞으로 술을 마셔야 한다면 다른 데 안 가고 이쪽으로 와서 마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주말 내내 여자친구한테 마르고 닳도록 봉사를 해야 했으니 가고 싶어도 가볼 시간이 없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한 3개월쯤 지났나? 여자친구랑 또 다투게 된 거예요. 이번에는 저번처럼 심한 다툼은 아니었지만 모처럼 예약해둔 펜션을 못 가게 돼버린 게 아깝긴 하더라고요. 기분도 꿀꿀하고 술이나 한잔 해야겠다 싶었는데 문득 알바했던 그곳이 생각난 겁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가게에 얼굴을 내비쳤죠. 여사장님은 그대로 계신데 같이 일하던 그녀는 안 보이더군요. 여사장님 말이 걔도 학교가 개학을 해서 못 나오게 되었다고만 설명해줬어요. 예쁜 걸로 보면 제 여자친구는 물론이고 제가 매력을 느끼는 여사장님보다 훨씬 예쁜 친구였는데 그래도 도통 저랑은 나누던 대화가 없었으니 그녀가 없다고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사장님이 계시니까요. 가게는 여전히 바쁜데
아르바이트생 한 명 없어졌다고 여사장님이 너무 바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술 마시러 왔다가 그냥 돈 안 받고 여사장님 일하는 걸 도와줬어요. 새벽 2시가 돼서 손님들 거의 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그제서야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정말 고맙다고 안주 먹고 싶은 거 말하면 가져다 줄 테니 일당 대신 술 먹고 싶은 만큼 먹다가 가라고 했습니다. 보통은 제가 맥주를 많이 마시는데 여자친구 때문에 심란했는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사장님도 평소에 제가 주종이 맥주인 걸 알고 소주를 마시니까 신경이 쓰였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친구랑 이래저래 해서 싸웠다. 금방 풀긴 하겠는데 내일 예약해둔 펜션이 아까워서 속이 상하니 술 생각이 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사장님이 펜션이 아까우면 자기랑 같이 가자는 겁니다. 가게 열어야 하지 않냐고 물으니 같이 일하던 그녀가 학교로 돌아가면서 여사장님도 힘에 부쳐서 일요일에는 가끔씩 그냥 닫아버릴 때도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술을 더 마시려고 하니 여사장님이 이 술은 내일 펜션 가서 마시자고 하는데 또 저번처럼 여사장님과 너무 가깝게 닿아 있어서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여사장님이 술은 자기가 준비할 테니 저는 몸만 오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펜션 주소랑 그런 걸 알려주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냥 천장만 보고 있었습니다. 자꾸 여사장님과 펜션에 갔을 때 뭘 하게 될지가 눈에 선하고 상상으로라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고 있으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도 다음날 점심때 펜션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도 운전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평소에 호감을 가지고 있던 40대 초반 여사장님을 가게 외적인 장소에서 만나는 것도 처음인데 그것도 다른 장소가 아니라 원한다면 영영 둘만 있을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게 되었으니 말이죠. 펜션 앞에 여사장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걸 보니 저보다 먼저 도착하신 듯 했어요. 정말 머릿속에는 여사장님과의 온갖 기대 때문에 가슴이 벅차오르고 떨려서 제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펜션이라고 해봐야 주변에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 둘이서 밖에 구경 다닐 것도 아니고 방 안에서 밥만 먹을 것도 아닌데 뭘 하겠어요?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우산이었습니다. 자신 있게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여사장님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같이 일하던 그녀도 같이 펜션 안에 있더군요. 관뒀다는 애를 뭐하러 다시 부르셨나 싶었습니다. 이거 뭐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여사장님도 뻔히 제가 무슨 기대를 하고 왔는지 아셨을 텐데 이렇게 초를 칠 수가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저한테 인사를 건네는데 처음으로 제 앞에 미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저보고 오랜만이라고 하면서 말이죠. 예상치도 못한 그녀의 태도에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제가 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여사장님도 2층에서 내려오더군요. 그리고 그녀들과 저 이렇게 셋이서 펜션에 딸린 풀장에서 낮에 수영하면서 즐겁게 놀았습니다. 제가 원한 은밀한 여행은 아니었는데 이거 나름대로 워크숍 온 것 같고 뭐가 됐든 보기 드문 미녀 2명하고 같이 노는 거다 보니 아쉬움은 하나도 없었네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술을 챙겨온다고 챙겨왔는데 소주를 짝으로 2짝을 가져오셨더라고요. 손이 큰 건 알겠는데 셋이서 이 술을 언제 다 마시나 싶었습니다. 고기를 살짝 구워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 여사장님 말고 같이 일했던 그녀가 술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달리는 거예요. 조금 천천히 마시라고 해도 여전히 무뚝뚝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기가 채 익기도 전에 소주 한 병을 비워버리더군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취해가지고는 식탁에 팔 베고 누워서 뻗었습니다. 술도 못하면서 뭘 그렇게 급하게 마시나 싶었는데 이제 여사장님과 저를 방해하는 세력이 사라졌으니 그건 그거 나름대로 잘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사장님과 진득하게 술을 한 잔씩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사장님이 술 먹고 뻗은 그녀를 가리키면서 참 예쁘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쁜 건 저도 인정하는 바이니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보편적인 미의 기준도 있고 그녀는 젊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사장님한테 빈말로 더 이쁘시다고 해봐야 마이너스 점수밖에 되지 않을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여사장님이 질투를 하기 시작한 건지 저한테 자꾸 그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랑 비교하면 어떠냐? 조금 무뚝뚝하긴 하지만 마음 하나만큼은 착한 애다 등등 그녀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으면서요. 그때까지 솔직히 여사장님이 나한테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원하는 질문을 딱 꺼내시더군요. 여사장님은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왔어요. 여자는 질투의 동물이라더니 자기가 데려와 놓고서는 질투를 하고 있는 게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여사장님한테 바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를 한 트럭을 가져다 줘도
내 눈에는 여사장님이 제일 아름답다고요. 그러니 여사장님이 엄청나게 당황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저를 저만치 데리고 가서는 그 말이 진심이냐고 물어보더군요. 내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 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여사장님한테 관심이 있었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술 조금 들어갔다고. 펜션이라 그런지 평소에는 꺼내지도 못했을 멘트들이 술술 나오더라고요. 여사장님은 곤란하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마음은 고맙지만 그 말은 그녀 앞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에게 비밀을 말해줬습니다. 저도 엄청 놀랐어요. 그냥 저와 같은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녀는 알고 보니 여사장님의 딸이었습니다. 여사장님이 워낙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딸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았던 거고, 그동안 그녀는 그냥 엄마가 하는 가게를 도와주러 온 딸내미였을 뿐이고 저는 그 사실을 몰랐던 거죠. 그도 그럴게 말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저를 좋아한다고 하는 말이었어요. 원래도 제가 그만두고 나서 그녀가 상심을 많이 했다고. 방학이 끝나서 일을 쉬는 건 맞지만 제가 있었으면 주말만이라도 계속 나왔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딸한테 상처 주지 말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미 여사장님한테 마음을 고백해버린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말릴 수 있었겠어요. 여사장님도 술기운이 올라서 그런지 자기 딸 눈치를 살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술 때문에 한동안 깨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그녀가 깨지는 않을까? 조심조심 여사장님과 저는 근처 소파로 가서 둘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사장님은 저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여자친구랑 헤어지고 자기 딸하고 만나줬으면 좋겠다고요. 처음으로 그녀가 먼저 좋다고 한 남자가 저인데 딸한테 시련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펜션 여행을 기점으로 저는 만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여사장님이 아니라 여사장님의 딸인 같이 알바했던 그녀와 함께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연애하는 동안도 여사장님은 제가 그리웠는지 가끔씩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딸이 안 돌아오는 날마다 집이 빈다고 저를 불러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여사장님과 그의 딸을 번갈아가며 만나다가 여자친구 사이가 된 그녀와 큰 다툼을 하면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여사장님과도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죠. 아무래도 여사장님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 딸이 받을 충격이 너무 클 것이라 생각해서 저한테 가끔씩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하던 연락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뒤로 저도 직장이 바뀌면서 자취하던 지역이 달라져 그 가게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갑자기 사연 쓰면서 궁금해져서 인터넷에 지도로 검색을 해봤는데 그 오프집은 사라지고 없더군요. 가끔씩 그 두 사람이 뭐하고 사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사연은 이걸로 끝이고요. 반응 좋으면 이 두 사람 이야기 말고도 다른 일이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엄선하고 엄선해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새롭고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